할아버지 수트라 비웃던 인플루언서에게 명장이 던진 통쾌한 일침. 새벽 5시 김만복 73세은 종로 3가 뒷골목의 양복점 문을 열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희미하게 빛을 냈다. 38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가게는 낡았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한때 그는 이 나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만들었다. 정치인들이 중요한 연설을 할 때, 재벌 총수들이 주주총회에 나갈 때 그들은 김만복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김만복은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재봉틀을 쓰다듬었다. 40년을 함께한 기계였다. 요즘 젊은 재단사들은 컴퓨터 재단기를 썼다.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김만복은 손으로 했다. 느리고 힘들었지만 그게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전 내내 손님은 없었다. 김만복은 지난주에 받은 주문을 작업했다. 70대 단골의 바지 수선이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만은 손이 떨리지 않았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바늘을 잡은 손만큼은 여전히 정확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건물주였다. 김 사장님, 월세 말인데요. 이미 2달째 밀린 돈이었다. 김만복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건너편 양복점은 작년에 문을 닫았다. 옆 골목의 양복점은 재작년에 사라졌다. 이제 이 일대에서 맞춤 양복점은 자신의 가게뿐이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단골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정수 30년을 다닌 단골이었다. 만복 씨, 바지 다 됐어? 네, 여기 있습니다. 박정수는 바지를 받아들고 피팅룸에서 입어봤다. 나와서 거울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만복 씨 솜씨는 변함없네. 요즘 같은 실력 가진 사람 찾기 힘들어.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만복 씨, 요즘 장사는 좀 어때? 손님 많이 오나? 김만복은 애써 웃었다. 뭐 그럭저럭요. 단골분들이 계셔서. 박정수가 돌아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김만복은 하루를 정리하고 문을 닫았다. 오늘 수입 3만 원. 밀린 월세를 감당하기에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그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이준혁 26세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어제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2만 8천. 구독자 82만 명 채널치고는 초라한 숫자였다. 지난 3개월간 평균 조회수는 3만을 넘지 못했다. 해가 지날수록 계속 하락세였다.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댓글창에는 차가운 반응들이 가득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유튜브로 먹고 산 지 4년. 처음에는 신선했다. 준스타일이라는 채널로 스트릿 패션을 소개하면서 빠르게 구독자가 늘었다. 광고 수익으로 월 5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패션 유튜버는 넘쳐났고 시청자들의 눈은 높아졌다. 지난달 수입은 200만 원. 오피스텔 월세가 150만 원이었다. 저축은 바닥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속사 대표였다. 준혁 씨, 솔직히 말할게. 요즘 실적이 좀. 계약 갱신 검토해야 할 것 같아. 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속사 계약이 끊기면 광고도 협찬도 사라진다. 지금 새로운 기획 준비 중인데
다음 달까지 확실한 실적 못 올리면 재계약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하지만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답답했다. 26살, 대학도 안 나온 자신이 유튜브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편의점 알바, 배달 일? 준혁은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민아 대학 패션 디자인과 선배였다. 지금은 온라인 패션 매체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정이 안쓰러웠는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줬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소재는 전통 장인들에 대한 소재였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검색을 시작했다. 서울 오래된 가게, 전통 장인, 레트로 명소. 1시간을 뒤지다가 블로그 포스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종로 3가 숨은 양복점, 시간이 멈춘 곳. 사진을 보니 완벽했다. 낡은 간판, 오래된 인테리어, 빈티지한 분위기.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은 만복 양복점 앞에 섰다. 블로그 사진보다 더 낡아 보였다. 간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만복이 일어서며 인사했다.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촬영을 허가받기 위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만복은 촬영을 주저했지만 손님 많이 오시게 해드릴게요. 라는 준혁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월세 걱정에 시달리던 그에게는 희망처럼 들렸다. 그럼 해봅시다. 잘 부탁합니다. 준혁은 김만복의 얼굴, 낡은 재봉틀, 벗겨진 벽지를 카메라에 담았다. 김만복은 정성껏 채촌하고 원단을 설명했다. 이탈리아산 울의 특성, 계절에 맞는 원단 선택법. 하지만 준혁은 듣는 척만 했다. 중요한 건 비주얼이었다. 준혁은 특히 김만복의 손을 자주 찍었다. 73세 노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거 완전 쓸만한 장면이야. 하지만 그 떨리는 손이 원단을 만질 때는 정확했고 바늘을 잡을 때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2주 후에 완성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서며 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준혁은 영상을 편집했다. 40분 분량을 15분으로 압축했다. 김만복의 설명은 대부분 잘라냈다. 대신 낡은 인테리어, 느린 작업, 떨리는 손만 부각시켰다. 새벽 2시 준혁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1980년에서 시간이 멈춘 양복점 갔다가 멘붕옴.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준혁은 약간의 찜찜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건데 뭐. 다음 날 아침 영상은 폭발했다. 8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오후에 20만, 저녁에 35만, 밤에는 48만을 넘어섰다. 소속사 대표가 전화했다. 준혁 씨, 이거야, 이런 거. 이런 영상이면 계약 갱신 걱정 마. 준혁은 환호했다. 광고 제안도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김만복이 영상의 존재를 안 것은 3일 후였다. 손녀 지연이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가게, 떨리는 손, 그리고 조롱하는 자막들. 김만복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다. 이게 무슨. 할아버지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만복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보구나.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는 최고의 장인이에요. 하지만 김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였다. 그날 이후 쏟아지는 악성 전화의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단골들이 하나둘 떠났다. 김만복은 묵묵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손녀 지연이 울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그 사람한테 영상 내리라고 하면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처음부터 내가 허락하고 찍은 영상인걸.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준혁의 채널에 댓글을 달았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한 길을 걸어온 장인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게 맞나요? 댓글은 다른 악플에 묻혀 사라졌다. 2주 후 준혁이 완성된 수트를 찾으러 왔다. 김만복은 정성껏 만든 수트를 건넸다. 준혁은 피팅룸에서 입어보았다. 핏은 완벽했다. 어깨선, 허리 라인, 팔 길이 모두 정확했다. 괜찮네요. 준혁은 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김만복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영상 좀 내려주실 수 없을까요? 준혁은 돌아보았다. 김만복의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제 손녀가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손님이 오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있던 손님들도 떠나고 있어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가게를 나서며 준혁은 이미 결정했다. 영상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48만 조회수, 광고 제한, 구독자 증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이건 비즈니스야. 준혁은 수트를 집에 가져왔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잊으려 했다. 한 달 후 선배 미나가 준혁을 불러냈다. 홍대의 한 카페였다. 준혁아, 내가 찍은 양복점 영상 봤어. 아, 그거요? 대박 났죠? 미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나갔다. 준혁아, 그 양복점이 어디야? 종로 3 가요. 왜요? 너 진짜 모르고 찍은 거야? 미나가 보여준 사진 속의 젊은 김만복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청와대 행사, 재계 포럼, 정치인들의 취임식,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김만복이 있었다. IMF 때도 가게 안 접고 버텼대. 그때 이 골목의 양복점들이 거의 다 문 닫았는데 김 명장님은 버텼어. 실력이 있으니까. 준혁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준혁아, 솔직히 내 영상 보고 충격받았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롱하다니. 내가 구독자 82만이잖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요즘 전통 장인들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이분들 정말 대단해.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바쳤는데 요즘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잖아. 미나가 떠나고 준혁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채널로 들어갔다. 양복점 영상은 여전히 올라와 있었다. 조회수는 이제 60만을 넘어섰다.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한 길을 걸어온 장인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게 맞나요? 준혁은 가슴이 먹먹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김만복이 만든 수트가 걸려 있었다. 준혁은 수트를 꺼내 입어봤다.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 보였다. 수트는 완벽하게 몸에 맞았다.
어깨선이 정확했고 허리 라인이 자연스러웠고 전체 실루엣이 우아했다. 백화점에서 산 몇백 원짜리 명품 수트와 차원이 달랐다. 준혁은 수트의 안감을 들여다봤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바느질한 흔적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그 손길이 이렇게 완벽한 수트를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뭘 한 거지? 준혁은 노트북을 켰다. 영상 삭제 버튼에 커서를 올렸다.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다. 60만 조회수, 광고 수익, 늘어난 구독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비겁한 놈이구나. 준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준혁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KOREAFASHION SUMMIT 2025 초청장. 국내 최대 패션 행사였다.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CEO,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자리.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올해는 초청을 받았다. 드레스 코드는 포멀 수트 필수. 행사는 3일 후였다. 준혁은 옷장을 열었다. 명품 수트가 몇 벌 있었다. 하나씩 입어봤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옷들은 모두 행사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아니었다. 준혁은 김만복이 만든 수트를 다시 꺼내 입었다. 완벽했다. 거울 속 자신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른처럼 보였다. 다음 날 준혁은 양복점 앞에 섰다.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만복이 작업 중이었다. 김만복은 준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영상 내렸습니다. 변명 안 하겠습니다. 김만복은 아무 말이 없었다. 준혁은 계속 말했다. 제가 명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롱했습니다. 조회수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준혁은 행사 이야기를 했다. 3일 후 중요한 자리, 완벽한 수트가 필요하다고. 명장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만복은 한참을 생각했다. 손녀 지연이 말렸다. 할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김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3일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김만복은 그날부터 밤 10시까지 작업했다. 준혁도 가게에 남아 심부름을 했다. 실을 정리하고 단추를 나르고 원단을 펴고. 작은 일이었지만 준혁은 진심으로 임했다. 준혁은 작업하는 김만복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바늘을 잡으면 정확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다. 명장님, 제가 새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장인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요. 김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영상은 됐어. 그냥 제대로 된 옷 한 벌 만들면 돼. 셋째 날 새벽 수트가 완성됐다. 김만복은 거의 밤을 새웠다. 손녀 지연이 걱정했지만 그는 웃었다. 괜찮아.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거울 앞에 섰다. 3일 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단순히 옷이 잘 맞는 게 아니었다. 옷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명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김만복은 수트의 어깨선을 마지막으로 손질하며 말했다. 옷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야. 거칠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입히는 거지. 준혁은 그제야 이해했다. 왜 청와대의 정치인들이, 재계의 총수들이 김만복을 찾았는지.
단순히 옷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옷, 그 사람의 가치를 담은 옷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KOREAFASHION SUMMIT 2025는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렸다. 준혁은 김만복이 만든 수트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행사장에는 유명 디자이너들, 패션 브랜드 관계자들,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화려한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당당했다. 환영 리셉션이 시작되고 한 60대 신사가 준혁에게 다가왔다. 명함에는 대한섬유 회장 박성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사는 준혁의 옷을 보고는 김만복 명장의 옷이 아니냐고 물었다. 준혁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깨선이랑 칼라 라인을 보면 알죠. 내가 20년 전부터 그분 단골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못 갔네. 그런데 젊은 친구가 어떻게 만복 씨를 알게 됐어요? 준혁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 조롱 영상, 뒤늦은 후회, 그리고 지난 3일간의 일.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만복 씨는 요즘 장사가 어떻다고 들었나? 힘드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요즘 누가 맞춤 양복을 해. 하지만 진짜 옷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을 찾아. 내 친구 몇 명도 단골인데 다들 바빠서 자주 못 가는 게 문제지. 박성우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준혁에게 건넸다.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준혁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박성훈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준혁의 수트를 보고 어디서 맞췄냐고 물었다. 준혁은 김만복 이야기를 했다. 종로 3가의 작은 양복점, 73세의 장인, 38년의 역사.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결심했다.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로.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다시 만복 양복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카메라를 들고 왔다. 명장님, 새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진짜 명장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김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준혁은 3일간 김만복과 함께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여는 것부터 원단을 고르는 과정, 채촌하는 방법, 재단하는 기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모습,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만복은 이야기했다. 1975년 18살에 양복점 도제로 시작한 이야기. 1987년 독립해서 가게를 연 이야기. 청와대와 재계의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IMF 때 버텨낸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준혁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었다.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김만복은 손에 든 바늘을 내려다봤다. 이게 내가 아는 전부니까. 그리고 진짜 좋은 옷 한 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니까. 자네처럼. 준혁은 영상을 편집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이번에는 자극적인 자막도 조롱하는 내레이션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김만복, 있는 그대로의 장인 정신을 담았다. 제목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영상, 그리고 진짜 장인을 만난 이야기. 영상은 준혁의 고백으로 시작했다. 한 달 전 저는 조회수를 위해 한 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8시간의 작업 과정, 김만복의 이야기, 그리고 준혁 자신의 변화. 17분짜리 영상이었다.
영상을 올리고 첫 1시간 조회수는 천천히 올랐다. 5천, 1만, 2만. 이전 영상들보다 느렸다. 하지만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준혁은 악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진심을 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루가 지나자 조회수는 50만을 넘었다. 이틀째 100만, 사흘째 150만. 이전 조롱 영상보다 3배 많았다. 하지만 준혁은 숫자를 보지 않았다.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속사 대표였다. 준혁 씨, 이번 영상 정말 좋던데. 광고주들 반응도 좋아. 이런 진정성 있는 콘텐츠 계속 부탁해. 전화를 끊고 준혁은 만복양복점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 김만복이 작업 중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가게 안에 젊은 손님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아, 준혁 씨. 왔어요. 김만복이 반갑게 맞았다. 젊은 손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영상 보고 왔어요. 수트 한 벌 맞추고 싶어서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가게 밖에도 몇 명이 더 기다리고 있었다. 김만복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와요. 예약이 3개월치 찼어요. 명장님. 고맙네, 준혁 씨. 근데 너무 많이 오면 안 돼. 나는 한 달에 5벌밖에 못 만들거든. 준혁은 웃었다. 여러 날 뒤 간판은 여전히 낡았지만 가게는 활기를 되찾았다. 문에 붙은 안내문이 새로 생겼다.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제작 기간은 최소 2주입니다. 급하신 분은 다른 곳을 이용해 주세요. 준혁의 유튜브 채널도 변했다. 조회수는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다. 평균 5만 정도였다. 광고 수익도 줄었다. 하지만 준혁은 괜찮았다. 부끄럽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다. 김만복은 여전히 한 달에 5벌만 만들었다. 가격도 100만 원대로 저렴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약은 6개월치까지 찼다. 월세 걱정은 사라졌다. 어느 저녁 작업을 마치고 둘은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셨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준혁 씨, 요즘 영상 조회수 많이 떨어졌다며? 네. 괜찮아요. 후회 안 해?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명장님 덕분에 더 중요한 걸 배웠는걸요. 뭔데? 조회수가 아니라 진정성이요. 빠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요. 김만복은 웃었다. 이제 좀 양복 같은 걸 입고 다니네. 명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옷은 내가 만들었지만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줄 아는 건 자네가 배운 거야. 준혁은 자신이 입고 있는 수트를 내려다봤다. 3개월 전 김만복이 만들어준 그 수트였다. 여전히 완벽한 핏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골목에 어둠이 내려왔다. 가게 안에서 낡은 재봉 틀의 실루엣이 보였다. 40년을 함께한 기계.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기계. 명장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래. 그럼 냉면이나 먹으러 가자. 여기 골목 안쪽에 50년 된 냉면집이 있어. 50년이요? 그래. 거기 주인도 장인이야. 면 뽑는 거 보면 예술이지. 둘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갔다. 뒤에서 만복양복점의 간판이 흔들렸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쓸쓸하지 않았다. 38년을 버텨온 소리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소리였다.